차량 가액이 4,900만 원인데 진짜 잡히면 죽는다. 진짜 돈 안 받아도 되니까 4천만 원치만 패고 싶다고. 그놈 사기꾼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TV에선 못 보는 이야기 디스이즈 김 기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사기꾼이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힘 하나 안 쓰고 눈앞에서 수천만 원 차값을 떼먹고 유유히 사라진 그놈입니다. 피해자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중고차 딜러인 양 차를 사겠다고 접근해서는 이런저런 그럴듯한 핑계로 돈을 자기 계좌로 입금받은 뒤 튀었습니다. 이분들 속이 타들어갑니다. 더 심각한 건 어딘가에서 또 누군가의 결혼자금, 주택마련 비용, 소중한 돈을 떼먹고 있을 걸로 강력히 의심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반도체 수급 부족 등으로 온라인 중고차 시장이 활발한데요. 피해자들이 순진해서 당한 게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처럼 여러분도 누구나 당할 수 있고 당하면 잡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스이즈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중고차 3자 사기 그 사기꾼을 공개할 거고요. 이런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사건 설명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놈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피해자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정보 제공 차원입니다. 2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6월 7일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 아우디 A6를 4,900만 원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한 남자로부터 그 가격 그대로 차를 사겠다는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만나기로 한 날 아침 차량을 탁송해서 성능 검사를 먼저 하자고 해서 A씨는 그 남자가 알려준 검사 지정 업체로 차를 먼저 보냈습니다. 차량을 거래를 하려면 보통 등록사업소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럼 등록사업소에서 혹시 뵈면 되냐 하니까 그럴 필요 없이 차량 탁송만 보내고 성능검사 띄워보겠다. 물론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 지정소에 확인 전화도 했습니다. 성능검사장 번호 좀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번호가 하나 오더라고요. 팀장 하면서. 그래서 별 의심 없이 저는 전화를 걸었고 제 차가 입고 예정일 거라는 정보를 확인을 해서 전 일단 안심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성능검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한 남성은 A씨와 차량 매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매도인감이랑 신분증을 저희 아버지 거랑 두부를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형 테이블에 앉아서 매도인감, 신분증 이렇게 본인이 사진을 촬영한 뒤에 어딘가로 보내는 모션을 취하더라고요. 중고차 딜러니까 자기 상사랑 거래를 하나 보다. 계약서 작성을 하겠다며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에게 받아 어디론가 찍어보냅니다. A씨는 중고차 딜러니까 당연히 중고차 매매 회사로 보냈다고 생각을 했고요. 차값 전액을 바로 계좌로 싸주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계좌에 들어온 돈은 차 대금 4,9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부족한 3,400만 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정산 오류가 있었다. 다시 바로잡으려면 자신이 불러주는 계좌에 송금을 해줘야 된다. 무슨 정산인데 몇천만 원 돈이 오류가 있냐 하니까 지금 K7 차량 차주랑도 다른 딜러가 거래 중인데 그 차량 가액이 완전 뒤바뀌어서 제가 K7 가액만 받은 거라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믿고 송금을 보냈죠. 그 김이라는 계좌에. 다른 딜러가 K7 차량을 거래 중인데 회사에서 실수로 그 차주로 오인을 해서 잘못된 금액이 입금된 거란 거죠. 그러면서 김땡땡이란 이름의 계좌에 돈을 보내주면 다시 원래 금액을 다시 보내겠다고 한 겁니다. 다른 계좌라 의심할 법도 했을 텐데 피해자는 왜 송금을 했을까요? 입금 계좌랑 제가 보내야 될 계좌가 다르잖아요. 처음에 자동차라고 입금이 된 걸 확인하고 이제 송금 계좌도 똑같겠거니 했는데 자신이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은 누구시냐 제가 여쭤봤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본인 현력사 계좌번호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님 개인 계좌인 줄 알고 송금을 하게 된 거죠.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 속인 거죠. 초반만 해도 의심을 좀 했지만 이 남성의 중고차 딜러증과 회사 사업자 등록증까지 다 확인을 했고 원하는 금액은 아니었지만 3,4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자신의 계좌에 찍히기도 했으니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화를 받는 모션을 취하더니 급하게 나가더라고요. 항상 통화를 할 때마다 어디론가 사라졌었으니까 저도 그냥 또 전화를 하러 나가구나 했는데 5분이 지나도 안 오시길래 제가 전화를 했죠. 연락을 또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망간 거다. 말 그대로 정말 튀었습니다. 저희가 만난 이 같은 사기꾼에게 당한 또 다른 피해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기꾼이 자리를 뜬 건 눈 깜짝할 사이에 가까웠습니다. 돈을 제가 보낸 상황이니까 저는 이제 그 사람을 계속 쫓아다녔어요. 혹시라도 이제 그런 사건이 있을까봐 쫓아다녔는데 정말 한눈판 사이 한 3초 정도 한눈을
차를 팔았는데 그 사이에 없어졌고, 그리고 나서 일단 저도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차량 수배를 먼저 내렸어요. 당연히 계좌에는 돈이 다시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요, 우선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사겠다고 하고 차를 사려는 쪽에는 저렴하게 팔겠다고 하면서 접근한 뒤 입금 오류나 세금 등을 핑계로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중고차 3자 사기에 당한 겁니다. 돈은 증발한 상태, 이제 하나씩 사기 수법과 차의 행방, 그놈의 정체를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A씨의 차는 어디로 간 걸까요? 추적을 해봤더니요, 한 업체에 판매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등록증이 그날 왔어요. 아침에 전화가 와서 차 보낼 테니까 차 좀 가주세요 이제 한 거예요. 처음에는 다 띄워서 차에 많았었는데 예전에 출발하니까 한 2시간, 3시간 걸리겠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실 중고차 딜러라던 그놈이 인감등 사진을 찍어 보낸 곳은 그 사람의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접근해서 구입 의사를 밝힌 중고차 매매 업체였던 거죠. 피해자 정보를 받아서 보내면서 자신이 중고차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한 겁니다. 사진을 안 보냈어 몰라. 이거를 누구한테 받겠어요? 신분증 팔아먹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차주라고 생각을 했죠. 이게 누구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차가 왔어. 매도인가 이름 맞춰갖고 등록증에 이름 딱 나오는데, 차량 등록증뿐만 아니라 신분증과 매도 인감 등 본인이 차주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갖추고 있기에 의심할 수 없었다는 거죠. 정상적인 매매로 차가 넘어갔다는 업체. 이제 차를 산다고 접근했던 그 사기꾼을 찾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희는 이 딜러의 정체를 추적해봤습니다. 인천에서 온 딜러라고 얘기를 했고요. 계약서 보니까 인천 그쪽이고, 계약서 매도 번호에 인천, 중고차 상사 측이 그놈에게 받은 계약서에도 인천. 그래서 저희 디스이즈는요, 인천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 단지를 찾아가서 그 남성의 사원증 사진을 보여주고 이런 딜러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등록됐던 기록은 없어요. 저희가. 근데 뭐 퇴사하거나 그래도 기록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아예 없는 거는 등록했던 적이 아니에요. 아예 기록이 없답니다. 이번엔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시면 국사본에다가 자기가 만든 거예요. 조합용 상사 매매 양도 등록도 이렇게 안 나와요. 이거 답이 딱 이거잖아요. 그냥 우주인데? 예상은 했지만요, 이런 계약서 자체가 중고차 매매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안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보면 딱 아는 가짜였던 거죠. 원래 이것도 이렇게 색깔이 있어요. 이게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이고 뒤에는 파란색이고 위에 하나 더 있어요. 색깔. 세 장인데 저 처음 봐요. 이런. 나중에 알고 보니 차량 검사소도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차량 탁송 기사는 아예 연락을 받지 않았고요. 사기꾼이 사라지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경찰분이 그쪽 성능검사장에 전화를 해서 제 차가 들어온 적이 있냐 라고 하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서 작성 당시 사업자 등록증도 확인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문서는 남성이 보여준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명, 주소, 실제 있는 법인이었습니다. 단 대표자 이름만 제외하고 말이죠. 사기꾼은 치밀하게도 실존하는 남의 회사 사업자 등록증을 위조해서 본인이 소유한 대포 계좌, 김땡땡의 계좌로 입금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혹시 몰라 저희 제작진은 이 사기꾼이 계속해서 사기를 치고 있다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해봤는데요. 대포폰일까요? 안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사기꾼의 명함에 나온 주소는 대전에 있는 중고차 매매 단지의 주소인데 이 단지 안에는 이런 이름의 기업이 입주해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기꾼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셈인데 정말 답답한데요. 피해자 돈을 되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지문이라도 나오면 범인을 잡을 가능성이 높구나. 다른 건 다 대포 통장이랑 대포 휴대폰 몇 개월이 소요되거나 수사를 포기해야 될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안내받았어요. 가짜 계약서만 놓고 파일철 놓고 이제 음료수통 놓고 도망가서 신고를 했더니 과학수사에서 와서 다 밀봉해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자, 지문 감식 결과 저희 취재 중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그 결과 알려드리기 전에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고차 사거나 파실 분들 지금까지 저희 취재 내용 보시면서 이걸 보면 되겠구나, 이러면 사기겠구나 느끼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불안한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중고차 매매를 아예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사기 예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등록된 판매자 확인하기. 중고차 업체는 지자체에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딜러도 업체 직원인지 확인 꼭 하시고요. 확실한 방법은 이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댓글에 사이트 링크 달아둘게요. 또 계약서 작성할 때는요, 신분증으로 판매자, 구입자 서로 꼭 본인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자동차 등록원도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돈을 보내줬던 계좌와 다른 계좌로 돈을 다시 보내달라는 것. 중고차 3자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니 꼭 조심하시고요.
B한테 가야 될 돈이 저한테 들어왔다 이제 라고 얘기하면서 요거를 환불 처리하고 다시 이제 저희가 대출해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명함 같은 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여기 계좌로 넣어달라. 참 지문 감식 결과 궁금하시죠? 대포 통장에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문 채취라도 안 되면 수사를 포기할 수까지 있다는데요. 저희가 취재를 하던 중 다행히 이놈의 지문으로 신원이 확인됐답니다. 이 사람 한 사람에게 당한 저희가 확인한 피해자만 해도 5명, 금액은 총 2억 원에 달합니다. 정의가 실현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명백한 사기로 보여지고요. 그 행태라든가 횟수 등에 따라서 좀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데 상습적으로 한 것이라면은 이제 상습차기가 될 것이고요. 그 금액이 이제 합쳐서 이제 5억 원을 초과한다면 특가법 위반이 될 것이고, 또한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이제 행위를 분담해서 했다면 범죄단체 조직죄까지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놈을 잡는 것, 그리고 여러분에게 당하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저희가 법적인 이유 등으로 얼굴을 정말 오픈해 드리고 싶은데 다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설명해 주신 걸 최대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놈 사기꾼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피부는 까무잡잡했고요. 쌍꺼풀이 없는 눈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체격은 보통 남성 체격인데 키는 한 170 중반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팔꿈치 쪽에 화상 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중고차 매매를 하시다가 이런 인상착의의 남성을 보신다면 좀 의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피해자들에게 공개한 사원증, 명함 이런 데 있었던 이름은 장승연이었답니다. 장승연.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사기꾼이 내밀었던 사업자 등록증상의 대표 이름 기억나시죠? 김땡땡. 돈을 받았던 그 계좌 주인이기도 한데요. 그 이름이 사기꾼 실명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인상착의에 이런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보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범인 검거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걸 보는 우리는 당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도 널리 퍼뜨려 주시고요. 내 지인들도 당하지 않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디스이즈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희 제보 메일 아시죠? 메일 많이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